자, 1번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인코텀즈 규칙이 10년 주기마다 개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코텀즈 2010과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되고 있냐라는 걸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인코텀즈 2020에서는 사용자들의 비용에 관한 일람표를 제공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A1부터 B10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아는 A9과 B9에는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곳에 비용에 관한 일람표가 작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편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의 조건과 D 조건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매도인 매수인이 반드시 독립된 운송 계획을 체결할 필요 없고 자신이 스스로 운송하는 것을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을 드렸지만 FC의 조건과 D 조건에서 FC 조건은 매수인이 운송계획을 체결하고 D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계획을 체결한다. 근데 규칙을 뜯어보면은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독립된 운송계획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 개정사항이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인코텀즈 2010 개별 규칙에서의 첫머리에 있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은 인코텀즈 2020에서 사용 지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문 때도 한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인코텀즈 국제협약을 그 파트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인코텀즈 소개문이 나와 있죠. 그 두 번째가 개별 규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개별 규칙이 2020에서 뭐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A1부터 B10까지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 있고, 그리고 밑에 A1부터 B10까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했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이 인코텀즈 201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용 지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에서가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라는 거죠. 즉 용어가 사용 지침에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개정이 됐는데 지금 개정이 된 내용을 이제 서로 바뀐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 DPU 조건에서 지정 목적지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수입국의 지정 장소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0에서 DPU라는 규칙이 신설되었다. 근데 얘가 오기 전에 뭐가 있었다? DAT가 있었다라는 거죠. DAT가 뭐예요? Delivered at Terminal이죠. Delivered at Terminal과 DPU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있어서 그 운송 수단에서 트럭 문을 열고 양화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양화한 상태로 인도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인코텀즈를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양화된 상태로 인도를 하고 싶은데 DAT는 딜리버리드의 터미널에서만 목적지가 한정돼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좀 내륙지로 끌고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다? DPU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4번 보기 내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실 때는 항상 DAT를 같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이라 되어 있어요. A를 보시게 되면은 인코텀즈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험 이중과 제품의 인도 지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맞는 표현이죠. 근데 헷갈릴 수 있다. 왜 헷갈리냐? 규칙을 공부하실 때 EF, C, D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했다? C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분기점이 상이하다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험 이전과 인도 시점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게 뭔가 틀린 것 같지만 여기서 C조건에서 상이한 내용은 위험과 인도 지점이 상이한 게 아니라 뭐가 상이하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죠. 그래서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마시고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에서 말하는 거 있는 건 뭐다? C에서 C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C 보시게 되면 인코텀즈에서 매도인의 보험계약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은 CIF와 CIP 조건이다. 그래서 11개의 규칙 중에서 보험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이 I, 인슈런스가 들어가는 CIF와 C조건 2개뿐이고 나머지 9개에서는 보험에 대한 강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양 당사자 모두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다?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도 맞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D, 인코텀즈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의 소유권 이전 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코텀즈를 공부하실 때 항상 5가지를 반드시 보시라고 하셨죠. 첫 번째가 위험이 어디서 이전되니? 두 번째가 비용은 그럼 어디서 이전되니? 세 번째가 운송계약? 야, 누가 체결하니? 네 번째가 보험계약은 그럼 누가 체결하니? 다섯 번째가 통관 누가 하니? 에 대해서 인코텀즈에서
규칙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구분해서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외의 내용은 사실상 다루고 있지 않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개문을 공부하실 때 인구통제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5가지만 공부하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배금지기 시기 및 소유권 이전 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답이 2번으로 되어 있을 텐데 1번으로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틀리면 안 되는데 좀 틀려서 좀 죄송해요. 3번 인구통제 2020 특징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인구통제 2020이 사용되고 있으나 종전 버전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구 버전의 규칙이 더 현실적이고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중구문구로 명확히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개문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예요? 인구통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구통제 그 규칙과 그리고 뒤에 오는 그 장소 시조건 같은 경우는 비용 이전 장소 그리고 다른 조건 같은 경우는 그 인도 장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구통제 2020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거죠. 얘를 만약에 넣지 않으면 왜 되냐? 인구통제의 그 종전 버전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통제 2020인지 2010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좀 작성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인구통제는 국제매매계약 및 국내매매계약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왜? EU와 같이 그런 경제협력체가 등장을 하는데 국경이 점점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관과 관련해서 인구통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적용 가능한 경우라는 문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매매계약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에서 무역계약에서 인구통제를 사용하자고 한다면 물품인도 당서를 FOB 조건은 선적항, FCA 조건은 지정 장소와 같이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FOB 조건은 뭐예요?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선적항이 오는 것이 맞고 FCA 조건은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가능한 규칙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도인의 영업소나 두 번째 기타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 장소가 들어가는 게 맞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다? 얘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적항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C는 맞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구통제 규칙은 유체물의 거래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무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무체물이 CD와 같이 유체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인구통제 규칙을 적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개문 때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D도 맞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2에서 중거법상의 임의 규정과 인구통제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인구통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통제 규칙은 국제 규칙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찌됐든 뭐예요? 당사자가 합의로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맞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규정과 인구통제 규정이 상충이 된다면 당사자 합의인 인구통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 조건. F, 비용 부담의 기속 문제, 즉 매도인의 부담으로 기속되는 비용들이 어떤 것인가는 그 물품 단가의 견적을 좌우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맞는 표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인구통제를 합의한 것이 그 자체가 뭐다? 비용, 즉 비용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 자체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즉 이렇게 비용에 따라서 견적을 정하지만 이게 결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소개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A, B, C, D, E, F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인구통제가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뭐다? 이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아까 전에도 했지만 인구통제는 뭐만 하면 된다? 위험, 두 번째 비용, 세 번째 운송, 그 다음에 보험, 통감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게 아니면은 다루지 않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게 없죠. 그래서 모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 A, B, C, D, E, F, A, G, H까지 다 모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루지 않는 사항을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인구통제 2020 규칙 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나타내는 조항이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일단 나왔어요. 시험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 A1부터 B10까지를 묻는 게 나왔다 하는데 이거를 틀린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1번 보기에서도 풀었지만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다? A9.
B라인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7은 B7은 뭐예요?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말 5초도 아깝다. 정말 빨리빨리 푸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